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금액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액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공통된 얘기들, 여러분들이 1, 2억 갖고 투자를 많이 하려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통되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세금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위축돼 있고, 뭐 지금 이런 시기에 무슨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소득 10억 넘는 사람들 세율이 3% 올라갔고 이제 45%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세율이 올라갔다 고 돈 안 법니까?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 세율이 올라가요. 그럼 돈 안 벌어요?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이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뭐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매번 5천만 원 벌어갖고 거기까지 비과세하고, 주식 선수들도 아닌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금을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러를 바꿔놓고 움켜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냥 저랑 계속 부동산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렇지만 오늘 금액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액 투자 어떻게 하고 투자 방법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서울시의 평가 금액의 차이는 크게 안 나요. 우리가 은평구에서 관리 처분을 하든, 뭐 성동구에서 관리 처분을 하든, 관리 처분에 뭐 마포구에서 관리 처분을 하든, 어떤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평가 금액은 크게 차이를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시 토지 평가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그 지역에 우리가 마포에 투자를 하던, 성동구에 투자를 하던, 은평구에 투자를 하던 그 투자 금액의 차이는 대부분이 이 프리미엄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면은 서울시는 지역별에 대해서 지역별로 등급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면은. 근데 그리고 또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사업시행 인가 전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사업을 재개발을 배제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남동에 내가 만약에 빌라를 갖고 있는데 평가 금액이 만약에 1억밖에 안 나요. 와, 이거는 왜 이렇게 1억밖에 평가가 안 나오지? 나는 이게 재개발이 될 거라고 되게 많이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래서 그 비싸게 주고 산 건 뭐냐면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토지의 평가금은 크게 나지 않고, 토지의 평가금액과 추가 분담금에 우리가 지역별로 투자 금액이 차이 나오는 것은 A급지, B급지, C급지에 따른 프리미엄에 따라 투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빌라에 대한 평가 금액들은 은평구와 동작구 흑성뉴타운에 대한 평가 금액은 비슷할 수 있지만은, 흑성뉴타운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흑성뉴타운의 프리미엄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재개발이 될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에서 기다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린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프리미엄이 얼마가 많이 붙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성수동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뭐 서울 분들도 깜짝 놀랄 것 같지만은 아마 지방 사람들은 더 놀랄 것 같아요. 이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성수동의 빌라 주택에 대한 매매 가격을 한번 보면은 빌라 연립에 대한 매매 가격이 현재 15억 정도 하고요. 15억, 뭐 14억, 15억, 14억 이렇게 합니다. 이제 대지지분은 한 20평 내외 정도, 2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억, 15억 정도 해요. 뭐 어머나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1대1 상담할 때 성수동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켜놓고 연립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보면, 제가 여쭤보면 뭐 엄청 비싸겠죠. 뭐 7, 8억 넘지 않아요? 막 이래요. 그래갖고 딱 보여드려 15억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그래서 한 24, 5평 하는 것들이 15억 정도 하고요.
단독을 한번 볼게요. 단독을 보면은 한 34억 평 하는 것들이 16억, 15억, 13억, 뭐 14억 5천, 뭐 16억 비슷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 지역을 보셨잖아요. 아까는 요 지역을 봤고 여기에 있는 단독을 보면은 여기 있는 다세대가 15억 정도 하고 한 20평 내외 하는 게 15억 정도 하고요. 이쪽에 단독들 거의 한 35평 정도 하는 게 한 16억 정도 하는 거예요. 16억 정도, 16억 5천 정도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20평짜리를 예전에 투자를 했으면 만약에 4억에 샀으면은 아마 35평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억 정도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이때 차이랑 나중에 차이, 금액이 엄청나게 오른 차이를 보더라도 사실은 얘가 많이 따라잡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개발이 되기 전에 우리는 높은 평수를 평수에 맞게 그 배수대로, 만약에 대지 지분이 2배면 그 배수대로 사고 싶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금액들을 보면은 그 금액에 차지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사실은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낮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되고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엄이 중요한 거지 대지 평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조합원이 되셔서 그 지역별로 프리미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독주택과 만약에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받는 평수가 동일하다라면 두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도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물건은 평가를 할 때 재개발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고 결론은 이 지역이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금액으로 연립이고 다가구가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별로 이렇게 한 대략적인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A급지, 강남, 용산, 한강변을 A급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강남, 용산, 한강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 금액과 추가 부담금은 비슷하지만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지금 관리 처분이 되면은 당연히 10억, 뭐 지금 예정돼 있는 곳들, 뭐 아직 이런 데들이 관리 처분돼 있는 곳들이 강남의 일부 뭐 단독주택 재건축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다른 것들 지금 성수동이나 한남동을 보면은요, 이미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가 15억 이상 거래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자체가 10억 이상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량진이라든지 흑성 뉴타운, 그리고 아현 뉴타운 뭐 이런 데들에 대한, 그리고 용산의 일부 서우암동 이런 데들에 대한 빌라들이 한 10억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평가 금액이 한 3억 정도 나올 예정인데 프리미엄이 약 7억 정도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나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재울 뉴타운이라든지 이문 희경 뉴타운에 가보시면은 프리미엄이 관리 처분한 데들은 사실 5억보다 좀 더 붙어 있어요. 요즘 한 6억 정도 붙어 있고요. 나머지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3억에서 5억 정도, 이 정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 예정은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구역 지정 예정인 곳들은 예정만 되더라도 한강변은 7억이 붙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마포, 용산, 성동, 뭐 영등포 이런 데들은 5억 정도 붙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금호동의 21구역에 대한 뭐 대략적으로 587번지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돼 있죠.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정비 구역이 아니에요. 정비 예정 구역만 들어오더라도 한 5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형성돼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거래를 해드리다 보면은 좀 전세가 한 2, 3억 정도 들어있는 빌라들이 지금 매매되는 금액들이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들이 아마 평가 금액은 한 2, 3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대략적인 프리미엄은 한 5억 정도 돼 있는 걸로 평가되고요. 한강변 같은데,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용산 같은 경우가 아까처럼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찍히기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은 7억 이상으로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 경계라는 것은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 1억에서 뭐 많이 돼야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투자를 할 때 오랜 시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구역 예정만 되더라도 외곽이 1억 정도 붙고 강남 용산 한강변이 7억 정도 붙는데 예정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 이쪽들 지금 A급지가 2억 정도 들어가고, 뭐 은평구라든지 외곽 지역에 뭐 구로라든지 뭐 독산동, 금천구 이런 데들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구역 지정 예정 돼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붙어요. 그런데 2억을 투자한 A급 지역들은 구역 지정 예정만 들어가더라도 7억, 10억까지 붙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정이 되려면은 이 지역에서 일로 넘어가려면 사실은 5년에서 많게는 10년도 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하는데 1억 넣고 1억 버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억 정도 넣고 7억에서 10억을 버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소액으로 지금 이렇게 확정돼 있는 곳에 투자를 못 하신다면은 구역 지정이 예정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왕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많은 금액이 붙을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을 내보면은요, 재개발 가격은 프리미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간 투자를 고려할 경우 지역별 노후도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간 투자하면 지역은 노후되겠죠. 그 대신 그 지역이 노후도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장의 금액보다는 미래 프리미엄을 보고 상급지에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미래 프리미엄을 보고 상급지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뭐 1억 벌고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이 붙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수동 아까 연립 15억 매물 나와 있는 거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기다린다면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직 조합 설립이가 돼 있는데 프리미엄이 10억이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뭐 장애인 뉴타운 이런 데들은 관리 처분이 나도 이 프리미엄이 한 5억에서 한 6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구로 막 이런 데들은 지정돼봤자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의 지금 투자 금액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투자 문의가 1억, 2억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너무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한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투자를 하라는 뜻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제가 지역들 많이 돌아다녀 보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